자, 안녕하세요. 린치핀 김민준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린치핀의 자랑 김혜진 FA님의 3차 재무 화법 점검 하는 날입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내담자 역할에는 이종아 FA님 그리고 상담자는 김혜진 FA님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아님 맞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는데 네네. 담당자로 안내해드릴 김혜진이라고 하고요. 아, 예. 여긴 회사 근처신 거죠? 아, 예, 여기 근처여가지고. 이 근처에 사시는 거세요? 집은 좀 더 다른 데 살고 있는데, 집은 저쪽, 인천 쪽에 살고 있거든요. 인천 쪽? 네. 출퇴근이 되게 멋있는데? 네, 조금 멀리 하고 있어요. 자가로 네. 출퇴근하시는 거세요? 네. 마침 많이 막히겠네요. 네. 또 끝나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네. 다른 일정은 없으시고요? 네, 다른 일정은 오늘은 없어가지고, 그쪽에 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날짜에 좀 잘 맞춰서 다행이네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네. IT 쪽이다 보니까, 완전 유동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너무 잘 시간 맞아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다행이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이런 거 재테크에 관련해서 재무 상담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전에 여러 번 좀 받아봤죠.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좀 도움되는 것도 분명히 많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험 상품 이렇게 좀 안내해주고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저한테 뭔가 좀 받아가시려고만 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좀 돈 관리를 하면서도 월급이나 이런 것들 좀 빈 곳들도 있고 좀 더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도 신청하게 됐거든요. 그때 전화상으로는 이제 네. 결혼 준비를 위해서 목돈 네.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결혼 혹시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랑 아직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35 정도 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네. 잡고 계시는 네. 거구나. 지금 그래도 뭐 재테크 같은 거 대략적으로 통화해보니까 네.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적금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하고 계시다고 네. 하셨는데 이것도 하신 지 좀 꽤 되신 거죠? 적금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만기 되면 해지했다 다시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만 하고 있고 좀 보험에 들어가는 돈 들어가고 나머지 돈들은 그냥 통장에 모으면서 그냥 잘 그냥 목돈 마련하고 있는 통장에 늘 고이 모셔두고 거의 있는 모셔두고 근데 이제 통장에 너무 고이 모셔만 두면은 네. 이게 뭐 다시 이자가 붙거나 뭐 이걸로 유동성이 좀 활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상담하면서 맞춰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거는 주식도 조금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또 요즘 시기였다 보니까 다들 워낙 관심 많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한 2020년대 코로나 한창 주식장 관련돼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할 때 저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 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 네, 해보신 처음 거예요? 시작하면서 조금씩 더 보니까 어느새 한 그래도 1,000만 원까지 좀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한동안? 그때는 참 좋았죠. 너무 과거형이라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때 참 좋았는데 음. 지금은 좀 아무래도 많이 힘든 건 사실인데 그래도 앞으로 좀 유지해 가실 생각이 있으신? 유지는 해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심적인 마음의 위안으로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잃진 않았구나. 잃지 않으셨어요? 딱 응. 열심히 물도 타고 물을 되게 잘 좋아했나 본데? 물을 많이 져가지고 다행히 잃지는 않았는데 또 뭐 얻은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유지가 되고 있네요. 어쩌다 그래도 보니까. 근래에 뵀던 분들 중에서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진 않았어요. 그럼 제대로 재테크 해보시는 거는 주식은 이제 20년도부터 처음이시고 네. 그 외에 다른 건 안 해보신 거예요? 네, 그냥 주변에서 이제 보험 들어오라고 하셨던 것들만 그런 것들만 들고 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청약만 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뭐 좀 그냥 거의 모시고 있어요. 청약은 그냥 옛날부터 쭉 네, 청약은 그래도 취업하면서부터 해가지고 그
한 5년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나비 펴놓고 약간 안 보는 스타일? 뭐 청약 같은 경우는 뭐 깰 일이 없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구나 하고서 그냥 놔두는 돈인데. 그래서 이제 청약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제 또래들이 이제 좀 그걸로 이제 청약 당첨되는 친구들이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깨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조금 되니까 유지하는 거에는 뭐 부담도 없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죠. 재테크 하실 때 너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뭘 해도 되게 잘하실 것 같으신데요? 근데 방법을 너무 모르겠고 주식에서 심장이 많이 많이 아팠어가지고 많이 아프셨구나. 분명 시작은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갑자기 천만이 대박이는 기적이 나타났네요 지금. 어느새 이렇게 돼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해서 그래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뭐 이 외에 다른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안 접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랑 뭐 적금 청약 이 정도로는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다양하게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조금 더 성향에 맞는 거를 한 번 더 찾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재테크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해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중학생 때 그냥 조금씩 이제 부모님이 주시고 나는 돈이 남으니까 뭔가 이게 뭔가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처음엔 이제 어리니까 적금 같은 걸로만 해서 이제 만기의 기쁨을 깨닫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공부하면서 주식도 시작한 케이스인데 저도 약간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식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유동을 해야 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어렵던데 어렵죠 맞아요. 처음에 약간 그렇게 많이들 도전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잘 유지하고 계시긴 하죠. 과연 유지가 맞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이제 근데 너무 주식에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달 뭐 돈 남으면 주식에만 넣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또 이제 남은 돈이 생기면 주식뿐만 아니라 어디 쪽으로 좀 분산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는 오늘 좀 배워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담 진행하기 전에 저랑 이제 통화로만 얘기를 진행하셨잖아요. 이제 간략하게 어디 사시고 뭐 하시고 이 정도만 제가 물어봤으니까 이제 저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라도 진행을 하고 상담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깔끔하게 파일을 그래서 저는 지금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란 말처럼 지금 금융에 있는 모든 자격증은 다 취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다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솔직히 자격증만 있는다고 뭐 다 이런 쪽 잘 알고 전문가적인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력 같은 거 좀 보시면은 꾸준히 이제 금융업 쪽에서 많이 일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지금 인가금융서비스에 속해 있는 LNGP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경력 보시면은 뭐 제가 제일 초반부터 이렇게 금융업 쪽으로 한 건 아니고 원래는 사회생활 미용으로 처음 시작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4년 준홍이와 입사라고 적혀 있는데 준홍이와 요즘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간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들어본 거는 같아요. 들어본 것 같으시고 거의 가보시지 않으셨고 아무래도 뭐 미용실이 다 거기 아닐까요? 맞아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미용실도 약간 중고가 저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 있고 사실 준호 헤어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미용실이라고 말하기 뭐한 게 거의 기업체 마냥 상장을 좀 많이 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초반에 전문적인 데서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에 입사했는데 미용은 처음에 그냥 되게 일찍 시작하긴 했거든요. 저는 일 같은 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욕심이 많아가지고 미래에 대해 뭐 하지 이런 데 고민이 어렸을 때 진짜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중학생 때부터 금융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미용 같은 경우는
약간 미용 시간도 좋아요. 여자애니까 뭐 그쵸. 엄마가 이제 갈 때 손잡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다 싶어가지고 또 마침 불러보니까 미용 학원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미용 학원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어요. 딱 6학년 때 가서 제가 제일 어리긴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거기서 막 뭐든 좀 해주면서 미용 배우고 이랬는데 미용도 일단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보는 자격증 있는 것처럼. 네. 사실 어린 나이에 자격증 집하기가 조금 어렵고 미용 같은 경우도 실기가 당연히 있지만 네. 필기 같은 쪽도 있기 때문에 네. 미용 쪽 자격증 취득하면 법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어린 나이에 조금 배우기 어렵잖아요. 6학년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렵죠. 근데 말씀드려 죄송한데 잠시만 업무 연락 네네. 하나만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업무 전화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해결 시간이 따로 없으시네요. 계속 업무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피곤하시겠다. 아. 끝나면 이제 좀 프리해지시는 거죠 한동안은. 이게 참 그렇진 않은 업계여가지고 열심히 벌고 그만큼 또 열심히 이제 다른 걸로 즐기시면 되니까. 이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업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곳이라서 근데 더 좋은 조건이 있고 맞는 거면 하시는 게 맞죠 당연히. 뭐 하던 거 맞아 하다 보면은 저는 그래서 미용 자격증을 2년 준비했어요. 네. 헤어정말 하나만. 와. 진짜 막 필기 한 6번, 8번 떨어지고 실기도 제가 그렇게 시험 운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시험에 정말 항상 정말 특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실기도 한 5번 떨어지고 실기를 어떤 걸 보는데 그렇게 많이 운이 없으셨다고? 실기를 하는데 이거 헤어만 하는데 한 네. 5가지 종목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컷하고 뭐하고 이렇게 연결되게끔 한 시험만 한 3-4시간? 치렀던 거 너무 예전에 기억은 안 나요. 한 3-4시간 동안 실기만 그렇게 치렀던 것 같은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2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그때는 그럴 수 있겠네요. 학교 공부하기도 힘든데 정말 약간 멘탈적으로 되게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보통 저는 포기할 법도 하긴 하잖아요. 네. 한두 번 이게 내 길이 아니겠구나. 네. 근데 이게 제가 약간 부모님이 너가 가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욕심 생기고 내가 이거 중간에 포기하면 약간 진 거 같고 엄마 아빠 약간 오기 생긴 거구나. 저 오기가 생겨가지고 결국 했어요. 저도 약간 그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고자 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일단은 하고 나니까 근데 사실 2년 동안 시험 치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되지 이 길이 아닌가? 망했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갈수록 이번에 떨어지겠지 놀러 가자 이러면서 하고 오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다시 재밌겠다 또 놀러 가야지 학교 빼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왜냐면 이제 자격증 같은 시험 이런 국가 시험은 학교에서 인정해서 처리를 해줘요. 이걸 악용한 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시험만 치러 갔습니다. 돈으로 이제 발을 그쵸 그때 당시 그 돈은 제가 내지 않았으니까 일단 이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2년을 이제 좀 막바지는 같이 즐기다 보니까 시험 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때쯤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약간 이제 멘탈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 약간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멘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엄청나네요. 엄청났죠 그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미용 관련된 거 자격증 다 취득하고 이제 사실 그렇게 다 해도 이제 중학교가 거의 끝날 시기예요. 이제 자격증 다 취득해도 보통 미용한다고 하면은 고등학교를 이제 미용고로 가거나 미용대학교로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장점이 이제 졸업을 하면 면허증을 줘요. 미용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미용 면허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미용 자격증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구나.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자격증을 취득해서 면허증을 발급하면은 바로 샵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렇게 가면은 미용 면허증을 주는 목표로 되게 많이 가기는 해요. 뭐 대학교 가면은 이제 미용 쪽으로 나중에 교수로
진행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사실 자격증을 이미 다 취득했고 네. 또 그냥 미용 고등학교로 가면은 자격증 취득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3년 내내 자격증 과정이에요. 살짝 뉘앙스가 약간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너무 내가 보낼 것 같은 느낌? 낭비할 것 같은 느낌. 그쵸. 이제 나는 자격증이 다 취득된 상태로 가니까 네. 그러면 어떤 거 하냐면 옆에 있는 친구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 이거니까 자격증 없는 친구도 자격증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커리큘럼이 많다 보니까 네. 너무 시간 낭비겠는데 하고 막 찾아보다가 되게 우연찮게 집 근처에 있던 학교가 인문계였는데 특성화고로 바뀌면서 금융학과랑 간호학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금융학과요? 네. 예. 금융이랑 간호 쪽이 네, 들어왔어요. 네. 되게 재밌겠다. 네. 근데 간호 쪽으로 가면 너무 생뚱맞을 것 같고 내가 약간 재테크 같은 데 관심 있고 나중에 내가 만약 개인샵 같은 거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금융 쪽으로 배우면 너무 좋겠는데 나도 생각으로 해서 그쪽을 지원해서 네.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네. 원래 제가 흥미가 있던 분야이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좀 처음 기초부터 약간 차근차근 거잖아요. 원래 기초가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도 되게 기초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재밌을 거예요. 재밌게 바라야 돼. 원래 이제 심화보다 기초가 재밌으니까 이제 좀 네. 빠져가지고 재밌는데 하다가 막 그쪽으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자격증을 계속 따다 보니까 네. 지금 요거가 사실 더 많기는 해요. 시간이 부족할까봐 제가 안 나온 거거든요. 멋지시네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고비를 맞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약간 이게 좀 성인이 돼서 취업할 시기가 오니까 네. 근데 보내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네.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일 한 번 안 해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 쪽도 너무 재밌는데 그래도 한 번 처음 도전한 거 끝은 봐야겠다. 네. 그거 해서 입사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원래 사회초년생이 처음 입사할 때 네. 걱정하는 게 내가 가서 적응을 잘할까, 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전 그때 당시에 조금 제가 스스로 내성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표정이 너무 아니라고 표정이긴 하신데 벌써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표정 조금 강경이라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조금 내성적이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이제 미용적으로 서비스업이기도 하고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좀 처음 걱정했죠. 막 말카리스 말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갔는데 제가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생각보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일하면은 맨날 얘기하면서 거의 양 보내주고 붙잡고 있어요 거의. 둘 다 막 얘기하고 막 수다 떨고 이러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인턴 때 생활에 제일 큰 낙이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내 목표했던 건 디자이너까지 되자라는 거였으니까 그 좀 긴 인턴 생활 한 3, 4년 정도 거치고 예. 원래 한 최소가 3년이고 뭐 상담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지는데 네. 그 사이에 뭐 승급 시험 같은 걸 계속 봐요. 네. 인생이 전 계속 시험이었어요 사실. 쉽지 않았겠는데요. 그래서 좀 시험을 즐기게 돼가지고 네. 약간 해탈하면서 시험 괜찮아 이러면서 나 어차피 시험은 없어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잘 되더라고요. 약간 정말 싫어졌는데요. 최근에 시험 치셨나봐요. 되게 싫어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직급실 거를 이직하는 거 말고도 이제 좀 평가도 인사고과 평가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이상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맞아, 일하면서 병행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인턴 기장 과정까지 말하면 진짜 한 일주일 밤새워도 모자. 약간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 마냥. 지금 표정이 약간. 그쵸. 바로 쓰고 있어. 군대 얘기 나오면 말 끊기지 않고. 밤새야지 마. 그쵸. 군대 생활 하면 또 자체적으로 끊으시는 예. 더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지고 이제 디자이너 근무를 하면서 사실 일적으로 할 부분까지는 다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상담하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오셨는데 네. 자기 이제
재테크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뭐 할지 모르겠다고 막 진짜 미용실은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약간 친해지면 더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막 일상생활 얘기하고 회사에서 누가 어쨌다 이러고 얘기하고 네. 다음에 뭐 이제 재테크 같은 거 좀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막 이런 게 좋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네.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또 꽤 오랜 기간 공부를 해왔잖아요. 맞아요. 시작하시려면은 초반에 주식보다는 펀드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조금 안정적이긴 하시고 네.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금융 상담을 해주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 재밌다 싶은 네. 거예요. 이런 쪽으로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풀어드릴 수 있구나. 네. 근데 실제로 그분이 투자를 하셨다가 조금 성공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막 음료랑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쪽도 되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에 그때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배웠을 때 되게 재밌어 했지만 네. 이미 기존에 했다는 걸 조금 더 시작한 거지 끝내야 되니까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직 고민하시는 것처럼 네. 나도 한번 약간 이쪽으로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했죠. 네. 어쨌든. 근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더 만족스럽고 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상담해드리면서 컨설팅 해드리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아무래도 꾸준히 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미팅 나오면서 이제 뭐 컨설팅을 당연히 해드리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네. 이건 당연히 본인 선택으로 하시는 거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 계속 연락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 주셔도 되시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지인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약간 상담해드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그냥 즐겁게 상담 받다 가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일단은 경력적으로 해서 조금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있다면은 여기 보시면 중간에 MQLT라는 경력이 좀 적혀있죠. 네.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세계 한 70개 정도 있는 자산관리사들 다 모여가지고 네. 뭐 오전에는 컨퍼런스처럼 해가지고 이제 미팅 같은 것도 하고 저녁 때는 이제 같이 뭐 대화도 하고 이제 그냥 식사 즐기는 그런 자리긴 한데 네. 어떤 식으로 약간 기준이 있어야지 거기에 가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연봉이 1억 정도 되시는 분들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연봉만으로 해서는 솔직히 뭐돈 잘 벌면 들어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금융력이 보면 금융력이 상위 1%가 적혀있는데 그 1%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제가 컨설팅 해드리려고 나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동안에 저는 지금까지 적어도 한 500명 정도 만났고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뭐 한 번 클라이언트도 없이 그냥 꾸준히 저와 연을 잘 이어가셔가지고 좋은 자리까지 제가 갈 수 있게 돼서 저는 이렇게 클라이언트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 해드릴 의향이 이렇게 저의 원동력도 되고 서로서로 되게 민미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다고 조금 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었으니까 그 기존에 네. 맞으시네요. 아니에요.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중간에 전화 올 만큼 지금 바쁜 삶을 즐기고 계시는데 쉽지 않긴 했죠. 빨리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직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IT 업계가 원래 이직하면서 연봉 협상을 해야 돼요. 그쵸. 연봉 올리려면 이직해야 돼서. 맞아요. 클라이언트는 지금 IT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맨날 미팅 잡을 때마다 시간 조율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해요. 지금처럼 너무 바쁘시고 하니까 일단은 오늘은 바로 제가 포트폴리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런 거 가입하라고 시키는 것 같고 해서 안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상 이런 거는 본인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그러려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는 그런 걸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청약에서 또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재테크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이 한 100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걸 다 넣게 됐을 때 아무래도 저는 중간에 해지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생활비를 최소로 잡으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남은 잔액이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정도의 비율로 이제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조금 네. 조율을 하는 과정을 같이 보고 네. 딱 기본적으로 재테크랑 재무 설계에 대한 이론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재테크 같은 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대략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 건 말씀해 주시면 이거 좀 주식 펀드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주식, 펀드, 뭐 적금도 될 수 있고요. 네. 실질적인 의미로는 재테크라는 건 그냥 돈을 넣어놓으면 여기서 스스로 이자가 생겨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네. 넣어둔 걸로 스스로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기는 거를 재테크라고 하기는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재무 설계 같은 거는 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plan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냥 뭔가 좀 계획하는 거지 않을까요? 맞아요. 돈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네네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돈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뭔가 네. 투자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아직은 부족하긴 한데 네. 이제 점점 이제 재테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알아가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같이 네. 자산관리사로 와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고 네. 이제 설계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크게 나갈 수 있는 지출 비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단기적으로 융통해야 되는 자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만약에 결혼 준비 자금만 딱 모았어요. 네. 근데 그럼 결혼식 이후에도 이분과 뭐 같이 살면서 생활비 같은 게 당연히 더 필요하실 거고 네. 뭐 주택 같은 것도 마련하시려면 그런 자금도 필요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단기적인 재테크를 했을 때는 그 이후에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에 넓게 잡고 여기서 중기,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플랜을 조금 짜서 네. 부자들이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내가 이런 100억 정도의 돈이 있다 하면은 다 써야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쓸지 나눠서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지금 말했던 것처럼 결혼 자금에 필요한 자금도 물론 마련해야 되지만 네. 그 이후에 필요한 자금까지도 조금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재무 설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네. 저희는 재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네. 달리기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달리기요? 달리기 같은 경우는 하실 때 뭐 어떻게 따로 하는 방법 있으세요? 제가 뭐 맨날 회사에만 박혀있어 달리기를 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항상 커피만 들고 살다 아, 보니까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방법 없이 그냥 뛰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거 예. 맞아 이런 거요. 네. 근데 이제 재무 설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플랜을 짜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거리 마라톤 거의 비유를 해드려요. 예.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기 하는 것처럼 무작정 뛴다고 해서 네. 완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달리기 하는데 좀 처음에 처음에 스펙을 내면은 당연히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네. 되겠죠. 네.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갑자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라가가지고 네.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다가 이제 뭐 추후에 뭐 빼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두셨다가 뭐 이제 손실 볼 때쯤 무섭다고 뺄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재무 설계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길게 보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있고 재무 설계 같은 거는 사실상 뭐 흔히 쉽게 말하는 약간 부자들이 하는 방식 따라가라 그러면 이제 성공할 거다 이런 네.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부자랑 똑같이 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수입원이 다르고 네. 지출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른데 네. 그 사람들을 쫓아간다고 성공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가요? 본인 스스로에 맞는 재정 상황에 맞게끔 해야죠. 예.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이제 지금 종아님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과 이런 걸 차이가 있고 그분이 막 주식에 막 1000만 원씩 하고 주식 지금 1000만 원 하고 계시는데 1000만 원씩 막 네. 대출해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에 맞게끔 맞춤 목처럼 이게 스타일링을 저희가 해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런 자금 지출이나 이런 것도 제가 설명 간략하게 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네. 설계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조금 급하게 잡으시는 목표는 결혼 준비가 있으시고 네. 또 그 외 이후에도 추후 목표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목표를 짤 거니까 네. 인생 전반적으로 크게 나가는 지출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이제 살면서 좀 크게 나가는 지출이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단은 이 결혼이 제일 먼저일 것 같고 뭐 그거에 맞춰 집 사야 될 거고. 저 주택 마련돼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애들 낳기 시기다. 자녀 낳기 시작하면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지 않을까 맞아. 싶지 않아요. 양육자금도 굉장히 들고요. 이거에 동반해서 교육자금도 엄청 들고요. 교육, 예. 요즘 교육률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청남 드셨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니까 거기도. 자녀를 낳아야 되나? 벌써 이제 앞에 진짜 고마워지셨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도 하긴 물어다 주는 건 아니니까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네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제 4년까지 하고 나면은 저희 이제 생애 전반을 설계하는 거 보니까 이제 노후에 퇴직 이후의 삶도 당연히 너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저 사실상 이 시기에 돈이 진짜 많이 나가죠. 네. 근데 이때는 그래도 경제활동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 보내고 이제 자기도 이제 퇴직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자금이 없으면 사실 다시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요즘은 한 60세, 50세 이제 퇴직하시고 나셔도 이제 다시 뭐 공부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직장 구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는 퇴직하고 나서 이후의 생활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까 재테크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자금을 불러와가지고 그렇게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사실. 최종적으로. 그걸 저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걸 최종적으로 목표로 가는데 이제 그 사이에 큼지막한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을 나가끔 체크를 할 건지 해드릴 거고 일단 지금 33살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결혼은 이제 35살 정도에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아직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근데 이제 계획상으로는 더 늦지 않게 한 요 정도쯤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거 있고 4년을 일단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쯤에 이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신혼생활 그날 1, 2년 정도 즐기고? 그쵸. 그렇게 즐기고 낳는다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 낳고 싶긴 한데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하시니 말씀하시니까 좀 안 낳는 걸로. 왜 갑자기 제가 설계하다가 자녀 계획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닌데 마음이 아파지려고 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녀를 낳아도 이제 탄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1년 즐긴다고 하면 뭐 36 정도에 자녀를 낳으시겠죠. 그럼 이제 이 사이에 뭐 양육자금이랑 교육자금을 들 거고 애들이 성인이 될 때쯤이면 이 정도 나이 때가 되시겠네요. 쉽지 않네. 근데 이제 사실 부모님들 생각하면 다 지금 이 나이 때 뭐 애들 성인 되신 분 있고 사실 더 일찍 하시면 더 빠르긴 하겠지만 뭐 요즘은 이미 늦은 거예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나이 때 결혼을 되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좀 자녀가 이제 양육하시고 이러는데도 기간이 조금 늘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한 최소 20년이니까 성인은 돼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이제 30년 후에도 57세까지는 뭐 일을 하실 것 같고 이제 만약에 퇴직을 한다 했을 때 계획을 하시는 게 한 몇 년까지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살지 않을까요? 100살까지는 살고 100살까지 일하실 건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이제 뭐 사실 뭐 60년 정도 일을 해도 이제 오래 일을 했으니까 100세에서 60년이면 절반 이상의 일만 하고 산 건데 사실 뭐 어렸을 때 뭐 일을 안 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 같은 것도 하면서 배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노년에는 그래도 조금 하고 싶으신 것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 다 키웠는데 두 분이 너무 무슨 또 제2의 신혼생활처럼
뭐 될지 모르겠지만 예. 왜 갑자기 뭔가 약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럼 뭐 대략 요즘 65세 정도에 60세, 65세 정도에 뭐 퇴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이때 이후에 삶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 너무 좋겠죠. 네. 이렇게 플랜을 짜시면은 사실 뭐 이걸로 지금 오늘 하는 거랑 당연히 완벽하게 안 되죠.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다고 완벽하게 다 될 거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 다 부자 됐고 너무 잘 사시고 그렇겠죠. 네. 그럴 텐데 일단 지금 기본적인 오늘 틀 세우시고 뼈대를 네. 지금 너무 약간 단기적인 거에 치중되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 자금하면 끝 날라가잖아요. 다시 네. 제로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게끔 조금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탑을 쌓는 것처럼 네. 뼈대만 구축을 할 거고요. 네. 이제 또 근무하시면서 연봉 같은 것도 이제 이직하면 연봉 협상 잘 하셔가지고 네. 연봉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소득도 당연히 오르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기서 재테크할 수 있는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뼈대에서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게끔. 네.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자로 그냥 뭐 재테크하고 있는 거 그냥 돌리는 식으로 네. 가게끔 하면 너무 베스트니까 네. 그렇게 되기 위한 뼈대를 오늘은 조금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결혼 자금 위에서 조금 마련해 두신 비상금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남는 돈 좀 모아놔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모여있네요. 3천만 원 정도? 네. 그래도 열심히 잘 모으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퇴근하면 쓸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퇴근을 하시는 거죠? 거의 힘들긴 하죠. 지금 약간 표정이 퇴근도 못하시는 표정이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연애하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결혼하셔야겠네. 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연애하시는 거면 결혼까지 하셔야죠. 그러니까 좀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맞으시나 봐요. 또 일단 비상금을 되게 꾸준히 잘 모으셔가지고 네. 사실 지금 통장에만 그냥 넣어두고 계신 네,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비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네. 아 진짜 급하게 몇 백씩 나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적이 좀 있으세요?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음. 병원비 잠깐 들어갔던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뭐 경조사비나 이런 거 뭐 그냥 친구 부모님이 이렇게 내는 거 말고는 그렇게 그것도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 사실 지금 33, 이제 30년 사시면서 거의 한 번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비상금이란 말 자체는 뭐 그렇게 진짜 비상시에 쓸 수도 있겠지만 네. 비상금을 모아두시는 걸로는 뭐 한 2천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하고 계셔도 괜찮고 네. 나머지 금액으로는 조금 더 재테크에 투자하게끔 재테크에 재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상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너무 통장에만 이렇게 모아두시면은 네. 이제 그냥 돈만 약간 4천만 원만 계속 평생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로 해서 조금 재테크를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네. 사실 결혼 자금에 들어간 돈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솔직히 지금 모으신 돈으로 자금은 충분히 절약하실 수 있는데 결혼만 하실 거 아니고 집도 마련하셔야 되시고 그렇죠. 이제 또 자녀 양육하셔야 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금액이 필요하시다고 느끼셔가지고 아마 이런 재테크를 상담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조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생활비는 딱 50 정도로 말씀해 주는데 사실 이거 더 나가실 때도 많으시겠죠. 애초에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밥비가 좀 덜하고 보통 저 금액이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할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집돌이가 다 돼가지고 지금은 잠만 자야 돼서 아니 식사는 왜 안 하세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이제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쓰는 것 같아요. 빠른 이직을 권유해드립니다. 힘들어요. 이제 약간 사람 탓지 않게 하는 거 쉽잖아요. 빠른 이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보험적인 조금 금액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긴 하세요. 예. 이거는 어떻게 부모님이 그 전에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신 거세요? 부모님이 예전에 들어주셨던 거 가져온 것도 있고요.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지인, 친구 아는 사람 뭐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들었는데 뭔지 모르고 들어가지고 그게 한 25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다 해서. 왜 뭔지도 모르는 돈을 25만 원씩 내고 계신가요? 그때 그냥 들은 거는 이제 뭐 저축하려면 뭐 보험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축보험을 해가지고 넣어줬는데 뭐 제가 뭐 그때는 뭐 생각 없이 그냥 넣기는 뭐 어차피 없어지는 돈은 아니다 생각해서 넣긴 넣었거든요. 저것도 한번 봐주시면은 좋죠. 저 이런 거 상황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비용 같은 건 줄이고 네. 이런 재테크에 투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고 생각해보니까 교통비는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량 유지비 같은 거 네, 해가지고 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교통비 기름값만 생각했는데 뭐 시기 때마다 뭐 좀 정비하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35만 원 정도 쓰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유지비 꽤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기름값 오늘 하루 종일 약간 한숨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많이 오긴 하죠. 너무 비싸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나가시니까 네. 한 80 정도 여유 자금이 조금 생기긴 하시네요. 네. 그게 너무 다행히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비상금을 굉장히 좀 많이 모아두신 편이어가지고 조금 더 부족함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재테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바로 앞전에 말했는 이제 단기적인 네. 목표도 있으실 거고 또 그 사이에 이런 중기적인 목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네. 조금 플랜을 준비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탑을 쌓아가지고 준비를 해드릴 건데 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장기 플랜으로 준비해드릴 거고 장기로 네. 해드릴 거예요. 장기가 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경우 왜인지 아세요? 왜 제일 밑에 제가 장기 플랜을 짜드릴 거라고 했을까요? 오래 가져가야 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래 가져가기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단단하게 안 박혀 있으면은 네. 아무리 장기적인 목표로 지금 적극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네. 단기적으로 계속 했을 때는 사실상 그 이후에 단계를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거를 베이스를 조금 잘 깔고 네. 가셔야지 중기고 단기고 이런 탑을 잘 쌓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 해당되는 거를 조금씩 알아보긴 할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재테크 같은 걸 할 때는 금융 상품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조금 잘 알고 그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네. 자, 우리나라의 금융사가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융사요? 네. 피부도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대략적으로 일단 이름 들어본 거는 한 세네 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세네 개? 네. 세네 개? 네. 제일 근접했어요. 어. 진짜 한 몇백 개요? 한 200개? 한 이상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엊그제 30개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근접했다고 했는데 축하드려요. 진짜 지금까지 제일 근접하셨어요. 그런가요? 딱 3개같이 있고요. 음. 자, 어떤 게 있을 것 같나요? 들어보셨다는 것 중에 말씀해 보시면 질문의 의도를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은행이 몇 개가 있냐? 은행은 그럼 그냥 증권사 얘기하시는 줄 알고 증권사? 네. 금융사 요즘 다 있는 금융사라고 하시면 너무 많지 않나요? 개수가? 그쵸 이렇게 너무 많죠. 근데 딱 3개 있어요. 지금 활용하시는 재테크에서도 한 2개 정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있으시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단 아까 말하셨던 증권사도 여기 그런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쵸? 그러면은 말씀하실 때 은행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용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뭐 보험사겠네요. 맞아요. 네.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재테크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까 친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축성으로 해가지고 네. 뭐 그렇게 했다곤 하지만 네. 사실상
보험사를 재테크로 왜 두냐 이런 거 되게 의문이 많으실 수 있잖아요. 네. 제일 이제 뭐 예를 들기 편한 거는 연금. 네. 이해하시기 편한 연금은 보험이에요. 네. 근데 사실 연금을 따져보면은 연금은 매월 10년간 네. 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나면은 이제 노후에 어느 정도 기간에 매일 금액을 주잖아요. 매월 이렇게 이렇게 받는 게 연금이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 적금을 넣으면은 일정 금액을 넣으면 여기 이자만 붙고 끝나잖아요. 네. 사실 수익성으로는 연금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 적금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데 연금은 정확한 금액을 10년 정도 납입하면 이거를 평생 갚습니다. 그래서 이율적으로 따지면 연금이 훨씬 더 높은 재테크를 높은 이율을 받는데 적금도 근데 그렇게 계속 쌓아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금 같은 경우는 근데 쌓으면 쌓은 만큼 끝나는데 연금은 내가 적금을 10년을 납입했어요. 네. 그럼 10년 끝나면 끝나죠. 네. 그럼 그 금액만 받는 건데 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납입하고 그 이후에 그 납입한 금액에서 당연히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근데 적금 같은 경우는 재테크라고 불리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험이지만 이런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재테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 증권사, 은행사를 좀 세분화해가지고 네.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네.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야지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은행이나 이런 상품을 사용할 땐 기간을 조금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기간을 체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얼만큼 납입하고 그거를 모았을 때 뭐 이자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이자 같은 것도 나오면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뭐 장기적인 거랑 중기적인 장기적인 상품을 넣었을 때 네. 가끔 납입하는 기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럼 납입하면 깨면 안 되니까 네. 그때 동안 돈을 못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돈을 쓰려고 지금 재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이런 걸 좀 체크를 잘 하기 위해서 기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예. 지금 단기 같은 목표에는 그럼 기간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단기면은 한 1, 2년 되지 않을까요? 1, 2년 정도? 뭐 1년에서 한 3년 정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네. 4년부터 뭐 쭉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장기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아, 예.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그럼 이 각각에 들어가는 기간에 좀 맞춰보시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장기 상품이 성격이 클까요? 중기가 클까요? 상당히 클까요? 아무래도 단기가 크겠죠. 적금 같은 상품은 요즘 1, 2년에서 뭐 3년 이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은행이 들어갈 거고 중기에는 그럼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증권사랑 보험사 네, 증권사가 중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납입하기도 편하고 출금도 괜찮으니까 네. 장기로 보험은 이제 최소 10년 정도 네. 납입을 하게 되는 기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누시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상품의 성격 같은 거를 조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적금 총액 네. 둘 다 있으시죠? 청약은 중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은행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적금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원으로 그냥 하나만 네. 지켜보시는 거죠? 네. 1년 단위로만 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적금을 50만 원으로 한 번에 딱 넣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금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더 넣는 거가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통장을 마다고. 네. 근데 그러면 약간 적금을 한 두세 개 정도 더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딱 하나로만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통장에 남는 돈을 넣어주시면 4천만 원인데 네. 요거는 왜 적금을 안 하시고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통장에 이제 모아두면은 내가 이 1년 동안만 넣는 이유가 적금이 말씀하신 대로 4천만 원 다 넣을 수도 없고 적금에는 그냥 좀
언제 쓸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집 사고 하려면은 결국에 돈을 모아놔야 되니까. 이거 4천만 원 네. 이렇게 빼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모아두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거고, 적금은 처음에 이제 옛날에는 좀 여러 개 들었더니 힘들어가지고, 어떤 게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직장 다닐 때는 초봉이 낮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연봉이 낮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때 좀 기억이 있어갖고 조금 하나만 놓고 그냥 돈 모으자 이 생각 들어서 그냥 모았던 거라. 약간 그런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네. 하나로 조금 하셨구나. 네. 사실 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자 주는 이율도 되게 높기도 하고 네. 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적금에 넣으면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돈 모으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 적금에서 지금 뭐 이자율이 조금 높은 거라고 치면은 뭐딱 드물게 한 2, 3% 주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정책 같은 걸로 해가지고 5% 이상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적금 만기 있을 때 이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과인가 알죠. 어떠셨어요? 조금 나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받아야 될 이자가 뭐 5% 갖고 있다고는 5%다 주지는 않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적금 같은 경우는 연이율 1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되냐면은 1월부터 10월까지 있고 그 사이 달 계속 있는데 네. 첫 달에는 첫째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자를 네. 전부 다 지급해주고 네. 이제 둘째 달부터는 1월 달 제한, 2월 달부터 네. 12월 달까지 11개월의 이자를 네. 주다 보니까 점점 이자율이 낮아질 수밖에 네. 없는 거여서 사실상 마지막에 들어왔을 땐 거의 원금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때 수열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시는 거 아니에요? 수학 공부할 때 생각이 나요. 아니요. 이게 금방 지나갈 거고 이거는 그냥 뭐 똑같은 계산 포맷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율이 거의 없다고 하고 네. 이제 은행 상품을 되게 안정적이라고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네. 사실상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실까요? 지금 한 1.5% 정도 되지 않나요? 1.5% 정도에서 1.75% 정도 되는데 예. 사실상 지금 금리가 제일 처음에는 0.75 정도였어요. 한 두세 달 전만? 세 달 전만에도 0.75 예.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두세 달 사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하고 오른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한동안 물가가 너무 상승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금값이라고 치킨이 이제 진짜 어려워요. 맨날 일 끝나면 한 번씩 이제 치킨 사 먹는 재미가 좀 있었었는데 치킨 사 먹기 아직 손이 좀 벌벌 떨더라고요. 그 낙이 사주셨다면 지금 약간 네. 전체적으로 약간 텐션이 많이 다운돼 보이시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이제 시중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네. 지금 급격하게 두 달 사이에 네.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살짝 거품이 낀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네. 앞으로 금리는 지금 사실상 옛날의 금리보다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건데 또 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떡하냐? 적금을 넣는 게 손해 아닌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무조건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예. 모든 거에는 다 이제 좋다, 안정적이다 이런 확신은 없고요. 네. 모든 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적금 이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막 자꾸 이제 재테크에 눈이 돌아가면서 주식하고 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다행히 주식에서 잃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 과연 잃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아니 주식은 진짜 잃지 않는 게 중요해가지고 원금 유지하는 게 거의 진짜 쉽지가 않아서 그것만 해도 되게 성공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모르겠네요.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적금 같은 경우는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대출. 대출 예.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을 주는 일도 같이 하잖아요. 네네네. 대출을 하려면 신용 등급이 당연히 높아야겠죠. 네. 신용 등급 높이는 데는 되게 다양한 게 있죠. 뭐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꾸준히 포인트를 쌓아 올리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적금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네. 적금을 만기를 채우셔야지 여기 조금씩 쌓이는 거죠. 아, 예. 근데 지금 너무 그래도 1년마다 만기는 채우고 있다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대출을 위해서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한 건데 네. 지금 50만 원을 한 번에 1년만 하고 계신다고 하니 네. 사실 되게 미비하게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적금을 하시더라도 50만 원을 하더라도 네. 50만 원을 조금 분할해서 네. 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간은 너무 단기간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만기를 채우려면 기간 한 2, 3년보다는 1년이나 1년부터 적은 기간을 하는 게 만기를 채우기 유리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만기를 계속 채우시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금액은 조금 한 번에 너무 많기는 하세요, 사실. 네. 요거를 지금 적금 자체는 50만 원 하시는 거를 만약 만기가 끝나거나 하실 때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네. 하시면 훨씬 더 추후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시니까 이제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네.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신경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 분산하는 방법도 있고 한 네. 가지는 매 달마다 한 10만 원씩, 5만 원씩 매 달마다 이제 새롭게 적금을 가입을 하시는 거죠. 아, 이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처음엔 되게 사실 귀찮아서 다들 조금 하기 힘들어하시긴 하거든요. 못해요. 은행 가기 되는데. 근데 이제 만기에 이제 매달 이제 만기가 되는 걸 생각하시면 이제 다들 약간 괜찮은데라고 솔깃하긴 하세요. 아, 예. 사실 저도 매달 이렇게 새로운 상품 가입해서 적금하라고 하면 조금 귀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분기별로 뭐 한 두세 달?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하면 되게 그냥 재밌어요. 단기 재테크가 주는 즐거움은 만기를 잃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이자를 갚는구나, 만기가 됐구나. 재테크 같은 경우는 내가 실질적으로 돈이 나와야지 내가 돈이 생겼구나 하고 기쁨을 느끼지. 그렇죠. 주식을 사실 넣어두시면은 숫자로만 보고 계시잖아요. 실물 현금이 없고. 맞죠. 파란불 빨간불 보면서 그쵸. 희도애락을 네, 느끼고. 불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재테크의 즐거움을 조금 느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지금처럼 뭐 1, 2년 안에 뭔가 크게 하실 일이 있다 하셔가지고 그런 자금을 모을 때도 괜찮고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너무 그냥 4천만 원 정도를 너무 통장에 넣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은행 같은 어플 뭐 쓰고 계시는 거 주로 뭐 쓰세요? 국민은행 쪽 쓰고 있어요. 국민은행 쪽 쓰시고 네. 요즘은 은행 어플 자체에 뭐 머니박스나 세이브박스 같이 네. 그냥 뭐 간단하게 입출금도 가능한데 넣어두면 조금씩 뭐 1%, 2% 정도 수익률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 네. 코에 사실 이게 한도 금액 적어요. 한 200 정도. 뭔가 이런 식으로 부자투리 금액 있으면 이렇게 넣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카카오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돈을 이제 사용하면은 그 날에 짜투리 금액 같은 거 네. 자동적으로 모아줘요. 그래서 어. 그런 걸 좀 사용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제 근데 너무 통장에만 넣어뒀을 때는 이제 활용도가 없고 그냥 고여있는 거니까 애들이. 좀 귀찮아가지고 이게 근데 모든 돈은 유동화하면서 돌아야지 이자도 생기고 활용도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적금 같은 경우는 금액은 되게 잘 하고 계시지만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산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 네. 생각드리고 청약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로 너무 금액도 잘 맞춰서 잘하고 계세요. 네. 처음에 이렇게 딱 10만 원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좀 들어보실래? 뭐 은행에서 10만 원 해야죠. 라고 하길래 뭐 10만 원 해야지 혜택을 좀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대략적으로 그거 정도만 알고 있어요. 뭐 300만 원 채워야 되고 뭐 몇 개월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뭐 개월수 잘 채워야지 이제 최고 점수 받아서 청약 신청할 때 혜택 잘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세액공제 부분인데 뭐 세액공제 부분은 뭐 20만 원인가까지는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은행에서 그렇게까지 낼 필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그냥 넣고 있어요. 그래도 약간 시키시는 대로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를 네. 하고 하시는 거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잘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240만 원 정도 네. 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럼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네.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액공제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되는데 네. 20만 원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네. 청약 같은 경우는 깰 수가 없잖아요. 깨면 너무 손해니까 네. 청약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돈 있는데 종료일치 같은 것도 불가능하고 네. 사실 유동할 수 없는 자산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쓸 생각 없고 그냥 음. 넣어두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 순위만 맞출 수 있게끔 약간 대출 위해서 적금하는 거 마냥 네네. 청약 또한 최소 그냥 금액을 맞춰가지고 꾸준히 납입하시면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청약을 사실 돈만 넣으면 되는 건 아니죠. 청약 폰 같은 거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청약 그런 알림이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사실상 내가 진짜 집을 얻고 싶으면 이렇게 돈만 납입해서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청약을 신청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청약 캘린더 같은 것도 확인해가지고 내가 어. 원하는 지역 같은 거에 매물이 나오면 신청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그냥 돈만 납입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청약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금액도 잘 하고 계시고 기간도 충분히 잘 채우신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잘 활용하고 있으세요.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슬프지만 그래도 잘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를 보면은 네. 주식이랑 지금 뭐 펀드 같은 거 보는데 주식을 처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펀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냥 상품 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거 같아가지고 안 했고 주식은 그냥 요즘에 계좌 만들기 쉽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또 아는 분이 이거 넣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요즘에 같이 하니까 또 하게 됐죠 그렇게 쉽게. 어떤 쪽으로 좀 많이 하세요? 국내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 중에? 저는 네, 국내 주식 했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하고 주식으로? 있고요. 네. 어느 쪽으로 좀 많이 하세요? 뭐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IT 제가 있는 업계가 맞아요. IT 업계다 보니까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것들 들어가라 해가지고 네 코로나 시기 때 좀 재미 좀 봤고 뭐 지금은 재미 본 것들 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전기 관련된 뭐 전자 제품 관련된 뭐 회사들 몇 개 그냥 저희랑 뭐 연계되어 있는 협력사들이 조금 그런 데 들어갔었죠. 해외 주식은 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냥 모르기도 하고 또 듣기로는 새벽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잘 시간도 부족한데 새벽에도 뭐 거래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사실 국내 주식도 되게 잘 선택하고 하면 너무 좋긴 한데 네. 전 해외 주식 쪽으로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손해를 보면 그걸로 끝나는데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손해를 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식 할 때는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망했다 이거 약간 빼야겠다면 이제 또 환전하면서 이제 그런 환차익을 얻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주식을 넣기만 해서 이게 끝나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실 재테크 하려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조금 네. 똑똑하게 잘 해야지 다방면 수익을 얻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또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주식 같은 건 어떤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펀드는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 같은 거, 뭐 전기 쪽 이런 식으로 여러 몇 가지 회사를 해가지고 투자를 네. 하기 때문에 펀드에 이 품목에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또 분산을 투자해서 들어가요. 네. 그렇게 되면 위험 비율이 조금 분산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뭐가 떨어져도 그 외에 다른 애들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네. 주식처럼 수익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이렇게 펀드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사실 네. 저는 지금 주식이랑 펀드를 둘 다 일절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 이제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게 나왔기 때문에 전 그걸 하고 있겠죠 당연히. 네. 저는 지금 ETF로 계속 꾸준히 알기로 하고 있거든요. ETF 보면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ETF 얘기만 들어보고 그냥 뭐 펀드 비슷한 거 같던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펀드로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기는 ETF에서 S&P 500이라고 네. 그것도 해외 거예요. 네. 미국에서 조금 뭐 성장률이나 이제 유지 같은 거 좀 확인해가지고 500개 기업을 다 모아놓은 품목이 있어요. 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몇 가지 되는 품목에 분산을 하는데 네. 자, 500개 기업을 이렇게 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손해가 거의 없죠. 여기가 떨어져도 그 밑에 애들이 수익을 나면은 거기에서 그냥 뭐 기본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오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제가 조금 하에 보여드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네. 네. 주식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가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처럼 뭐 인플레이션 터지거나 코로나로 해가지고 네. 경기가 침체를 가면 당연히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때 가입했을 때랑 이때랑 비교하면은 뭐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도 계속 수익률이 나고 있긴 하죠. 아 예. 사실 ETF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는 자산은 아니고 모든 주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인출해서 손해를 보는 거지 계속 꾸준히 장기적으로 납입했을 때 그런 쪽 수익이 나긴 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냐 아니면 조금 위험수익률 가냐 이런 거 차이긴 한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비율로 들어가냐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어요. 지금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기 기업이 있는데 주식의 비율 4.1%, 5.6% 이런 식으로. 이 SPLG가 뭐예요? SPLG는 여기서 지금 주식인데 여기 지금 ETF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종목인데 여러 가지 종목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인데 조금 종목이 다양하긴 한데 거기서 같은 이율 대비 조금 더 금액대가 저렴한 주식으로 저희가 승목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대기업인데도 사실 5.8%, 5.6%이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 아, 예. 500개다 보니까 예. 사실상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더 빠르지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뭐 망하거나 이런 건 좀 더 어렵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500개 기업 선정하는데 여기서 뭐가 하나가 조금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 하면은 변경이 돼요. 네. 따로 올라오는 걸로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매달 그냥 금액을 일정 금액 납입하고 안 봐요. 네. 사실 주식이나 이런 것도 납입하고 안 보는 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약간 뭐지? 이러고 시장 흐름 보고 어떡하지? 이러고 막 파란불 계속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심리가 약간 불안해져서 빼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지금 주식을 그래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비율을 뭐 적거든요 따라서. 근데 통상적으로 주식은 재택할 수 있는 금액에서 저는 한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면 사실 안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고 계속 유동적이긴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을 넣으시고 지금 뭐 세계에 제일 투자 잘한다고 하는 사람 뽑자고 하면 누가 뭐 원핏 제일 유명하죠? 근데 이분도 딱 저는 이 정도 주식에 이 정도 투자하시는데 네. 이분과 우리의 금액 자산은 이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넣어도 되게 잘 됐다라고 저희가 느끼는 거고 사실 이분도 주식을 약간 이런 식으로요 몇십 몇백 개를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요거 하나 떨어져도 요기에 대해 납입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극대화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저분은 진짜 주식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고 여러분들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아 예.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유는 복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복리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더 복리고 하니까 적금이 복리예요. 봄이죠.
은행 적금? 네. 은행 적금은 단위고요. 주식 같은 거는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는 단위 같은 거는 그냥 네. 원금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네. 적금 같은? 네. 적금은 복리가 맞죠.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월별로 쌓이잖아요. 일단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나오는 어? 원금에서 이게 더 불려지는 건 아니고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나오는데 복리 네. 같은 경우는 원금에 대한 이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 이후의 이자가 원금의 이자에 플러스 이자가 붙고요. 네. 원금의 이자에 플러스의 이자가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복리예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극대화되잖아요. 계속 네. 가입한다 할수록 좀 떨어질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복리여가지고 복리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에요. 네. 같은 금액을 넣어도 단위로 놔두는 거랑 복리로 놔두는 거랑 나중에 그 차이가 되게 달라져요. 되게 쉽게 보면은 지금 뭐 적금 계속 꾸준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적금으로 뭐 한 5월에 50만 원 먹고 계신다고 했고 1년 정도에 지금 3% 정도 이익을 보신다고 가세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자, 그럼 똑같이 1년 해가지고 월복리로 지금 월복리 기준에 약간 보장해주는 금리는 2.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복리로 가는 거는 일단 이렇게 비과세해서 계산하면 사실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별 차이 안 나죠? 3,000원? 네. 근데 복리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한 10년 잡을까요? 10년 잡았을 때 복리는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이 정도 시간 갈수록 이렇게 금액이 있어. 시간은 복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는 훨씬 더. 왜냐면 이자가 붙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금 같은 경우는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단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걸 많이 하시는 이유는 원금을 넣은 것보다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붙잖아요. 네. 근데 주식의 제일 단점은 뭐 수익률이 너무 왔다 변동사항이 크다 이런 것도 네. 있긴 하겠지만 사실 주식은 세금 내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얼마 정도는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이 50%대요. 네. 엄청나네. 그쵸.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0, 40% 정도 내고 네. 저희 나라만큼 세금 안 내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세금을 되게 많이 떼가는데 주식을 투자한 거는 뭐 대략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 때는 이제 미국에서 세금 한번 떼고 한국에서 한번 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세금을 좀 떼잖아요. 어쨌든 적금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떼고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100만 원 시작했는데 1000만 원 갔어요. 네. 이후에 더 있으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부정적이신가? 3, 4천 될 수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면 만약에 이렇게 진짜 50%의 세금을 떼면 1,500밖에 안 들어잖아요. 네.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내가 열심히 3천까지 했는데 세금을 떼고 네. 그래서 우리는 비과세를 할 수 있는 걸 되게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근데 지금 일단 주식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세금을 떼고 우리가 지금 금융 상품에 대해 비교를 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금 떼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단위요. 증권상품 너무 좋아요. 돈을 계속 이자를 계속 줘. 너무 좋아. 네. 근데 하나의 단점은 과세요. 네. 그리고 보험사의 장점은 뭐예요? 뭐 보장받는 거? 보장받는 거 있고 보험사도 똑같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네. 복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 똑같이 납입하는 동안 이제 이렇게 계속 생겨요. 네. 근데 이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10년 이상부터 10년 이상이 진행되면은 비과세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주식을 해가지고 3천을 모았는데 세금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똑같은 상품에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이 나왔는데 비과세라고 하면 3천만 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음, 이런 거는 변액 네. 같은 걸 찾아볼 수 있는데 펀드랑 똑같아요. 펀드처럼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분산이 되는 건데 네. 장점은 이후에 뭐 어차피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추후에 뭐 5년,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봤을 때 변액으로 보험사에 넣었으니까 네. 세금은 안 붙는다. 음, 이게 장점인데 네. 다만 조금 차이는 변액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험이다 보니까 어느 네. 정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기준선이 있어요. 네. 기준선이 납입했을 때 50% 정도는 보장이 되는 그냥 기본 금액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고 네. 50% 정도로 투자 수익률을 불릴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뭐 그냥 주식으로 해가지고 투자 수익해가지고 손실 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게 추후에 낫긴 하죠.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조금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은 알고 있는데 되게 좋은 상식이에요. 그냥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증권 같은 거에서 증권사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주식이나 펀드 ETF 같은 거에서 그래서 좀 해보고 싶은 거. 근데 아까 얘기하시니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지 S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가실 수는 있다. 음. 왜냐면 사실 요즘은 주식이랑 펀드 이제 ETF 같은 걸 따지면은 사실 주식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식은 투지라고 보고 이제 점점 갈수록 기능이 좋아질 때는 많은데 지금으로서는 ETF가 제일 뭐 펀드처럼 안정적인 기능도 있고 네. 주식처럼 수익률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ETF에 매달 그냥 금액을 일정 금액 아까 말씀드렸죠 10에서 20%. 네. 그 정도 금액만 납입하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연락이 와요. 완전 수익이 왔다고. 그것도 그냥 잠깐 보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시면은 저한테 어느 정도 수익률 났다 이렇게 알림 톡이 와요. 그럼 그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때 이제 이제 또 어떻게 너도 사실 펀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 바꿔주시는 게 맞긴 한데 일단 처음에 2년은 그냥 쭉 가져가시고 네. 추후에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펀드 변경은 괜찮다고 저희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ETF 쪽으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주식에만 이제 가져가시니까 펀드보다는 일단 ETF가 조금 더 기능도 괜찮고 해서 이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준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35만 원 정도 네.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네, 이건 잘 몰라요. 부모님이 넣어준 거는 뭐 실비랑 몇 가지 해가지고 주셨다는데 한의사로 어머니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 넣어주신 거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뭐 저축이어가지고 정확하게 저축성 뭐 그것도 뭐 연금 얘기하고 이러시긴 했거든요. 연금도 지금 하고 계세요? 뭐 세액공제 되거나 하지는 않는 거 보면 그냥 저축인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넣으셨어요, 내가? 지금 납입된 그게 한 25만 원 정도. 이게 25만 네. 원? 이건 조금 확인해보면 좋긴 할 텐데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는지 네. 정말 좋은 상품에 가입하셨으면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긴 하겠지만 네. 사실상 대략 어떤 걸로 들으셨어요? 그뭐 연금 전환했나? 약간 이런 내용으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이다라고는 설명 안 들으시고 네, 그냥 이거 저축되는 거니까 들으라고 해가지고 좋다고 맞네. 그렇게 친구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었던 건데. 요즘은 저희가 어쨌든 전산상을 조회를 가능해가지고 네. 한번 체크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상 이제 보험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 금리인서 네. 근데 비과세 금리라고 그냥 다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보험도 지금 증권사나 이렇게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되게 상품이 정말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 성격에 맞게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강점을 꼽는 게 기간, 네. 납입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최소 10년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10년 동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액 기능 네.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적금하시는 것처럼 2년 이후엔 중도인출이 가능하대요. 예. 사실 이러면은 기간에 대한 리스크는 끝난 것 같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변액 같은 상품은 형태 변경이 되게 자유로워요. 사실 네. 그냥 저 펀드 같은 거 하셨을 때는 이제 상품 같은 거 이렇게 전환했을 때 손실이 나거나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거는 그런 걸 좀 보장해주고 여기서 다시 펀드 변경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는 되게 주식하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메리트가 되게 좋은 거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주식 좀 제대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냥 납입 이제 추후에 뺐을 때 비과세로 빠지니까. 사실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미국에서 50%를 세금 낸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 자산을 굴릴 때 일부러 보험사에 다 넣어놔요. 그분들은 자산이 뭐 1억, 2억 이런 게 아니고 뭐 진짜 몇백억씩 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50% 세금을 뗀다고 하면은 네. 그분들도 가슴이 아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보험 상품 같은데 이렇게 변액 같은 거는 그 외에 따라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비과세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회사는 이제 기업 가치는 돈이 많을수록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메트라이프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메트라이프는 회사는 미국 회사긴 한데 메트라이프. 예.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한국에도 되게 유명하게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험사예요, 보험사. 보험사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보험 부자들이 이제 보험 쪽에 이제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몸집이 커져가지고 네. 사실상 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같은 거 해외 나가면 못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해외 나가도 어디든 안정적으로 유동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보험사밖에 없어요. 그만큼 되게 생각보다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편견이 있잖아요. 보험은 그냥 내 아팠을 때 보장받을 수 있고 네. 요 정도의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상 진짜 편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뭐 오해 같은 거는 네. 조금 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네. 지금 일단 가입하고 있으신 상품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매달 25만 원 정도 나가고 네. 추후에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종신보험 같은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 시에 보장이 되긴 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을 조금 다르게 많이 활용을 하긴 있어요. 근데 네. 그 친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축이라고 기능을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보험이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 기능 같은 건 아닌데 네. 다만 만기 시에 이제 뭐 연금 전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할 수 있지만 네. 그 외 피보험자 변금이나 이런 다양한 상품들로 전환이 가능하긴 해서 변액 저축 같은 것도 가능해서 이런 아무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그것도 어떤 거에 가입되신 건지 조금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보시니까 주식 같은 거에 그래도 니즈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그래도 네. 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수익률도 계속 나면서 하는 변액 쪽으로 좀 이제 장기적인 재테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보장성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가져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제일 메리트는 비과세. 네. 주식에 대는 이제 왜냐하면 일단 지금 ETF나 이런 걸 하시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가시면 더 오랜 기간 가져가실 거잖아요. 네. 그 금액이 마지막에 만기됐을 때 그에 대한 세금을 어느 정도 절감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제일 좋고 중도 인출 2년 뒤에 네. 가능하시니까 사실 지금 제일 급하신 목표도 2년 뒤에 있으신데 네. 2년 뒤에 내가 목표한 자금 모으고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하시면 여기서 중도 인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거는 장기 플랜이긴 하지만 중장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이죠. 왜냐면 중도 일주일의 메리트가 생각보다 커요.
이제 뭐 적금이나 이런 거 같은 거 단기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근데 기간이 길게 됐을 때 내가 필요한데 인출을 못한다. 그래서 당연히 해지하게 되겠죠. 네. 모든 상품은 적금이나 이제 주식 같은 거는 해지했을 때 네.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런 것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도에 필요해요 이러고 해지하니까 손실이 나는 건데 충동 인출 기능이 있으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조금 플랜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플랜 조건 이렇게 가져가시되 이제 비율을 조금 선정을 잘 해야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일 큰 목표가 2년, 3년 이렇게 되시니까 어쨌든 비중을 조금 단기 쪽에 조금 더 많이 두실 것 같고 네. 이게 중기와 장기적으로 조금 분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적금은 기본적으로 50만 원에서 생각하자 해서 60만 원 정도 하고 계시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단 비상금도 4천 정도 있었고 네. 지금 생활비 정도 해가지고 조금 그나마 내가 이 정도는 적금에 재테크 같은 거 넣어도 신경 안 쓸 수 있겠다 하는 자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요것만 딱 제하면은 100만 원 정도 남긴 한데 사실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80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 같은 건 솔직히 부담 없이 계속 쭉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프로젝트 끝나면 성과급 나오고 하면 돈은 부족할 것 같지 않아서. 그때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평생 이렇게 넣어두시거나 네.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이거는 진짜 기본 뼈대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지금 가지가 계속 생겨나게 하는 것처럼 네. 조금씩 재테크를 추가할 거예요. 네. 지금은 너무 지금 여기도 살짝 갈까 말까한 기간에 걸쳐 있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주식도 한 2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조금 틀을 잘 세우고 네. 이제 조금씩 추가하는 걸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비상도 4천만 원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재테크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아직은 2년이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0으로 해가지고 매달 어느 정도 나갈지 생각을 해보면 네. 보통 한 3, 4, 8식으로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 지금 단기가 조금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1, 3 이런 식으로 비중을 많이 두시고 네. 이 정도가 저는 좀 뒤에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주식 같은 어쨌든 ETF 같은 것도 이제 투자와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긴 한데 그거 과세기 때문에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10%에서 20% 정도가 네. 제일 적당하시고요.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시긴 하는데 아직은 장기를 조금 그냥 준비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네. 정도 가져가시고 추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플랜을 좀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일단 제일 급한 결혼 자금, 네. 결혼 자금과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드릴 거고 제가 그럼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게요.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미팅을 잡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한번 들어보셨는데 조금 궁금하신 거 아니면 이런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하는 게 있으세요? 중도 인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도 인출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최대 70% 정도까지 네. 인출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근데 불이익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 인출하시면 그건 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외에는 없으세요. 그 70% 인출했으면은 들어오는 이자가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게 환급률 같은 게 있어요. 네.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 연도에 따라서 환급률이 있긴 한데 일단 그 통장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의 70% 일단 중도 인출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자 같은 경우는 만기 됐을 때 확실히 119%이 정도로 올라가시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중기적으로 필요한 자산이 있을 때 뺄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중도 인출은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상금 통장처럼 진짜 하나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그래서 단기의 비중을 높인 게 그런 거겠고요. 장기 자금을 하는 건 중도 인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중기도 지금 다 마련하셨고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한 자금이 있을 때 인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만약에 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하면 아예 상품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다른 건 없으세요?
이 사업 비율로 하실 때 그러면 제가 넣고 있는 적금이랑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바로 잡으실 건가요? 지금 80만 원에서 여기서 4정도의 비율. 여기서만요? 네. 왜냐면 일단 지금 말씀하시고 있던 자산이 요건 원래 하시고 있던 거에서 네. 지금 80만 원 정도 재테크 자금이 남으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2년 뒤, 뭐 3년 뒤, 좀 단기적인 추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비율 같은 건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추후에 노후에 목적을 하시는 거면 당연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된 플랜으로 비율 높이는 게 맞긴 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바로 앞전에 묻으신 결혼 좀 중요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준비를 해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다 충분히 부족해요. 이걸로 평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평생 못 가요. 네. 이걸로 평생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자금 모이거나 급여 인상을 받거나 하시면 네.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거고, 일단 지금 기본 뼈대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은 뼈대를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한 화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시간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날짜는 한번 확인하고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쭉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네. 이렇게 플랜해서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번에 오시면은 일단 청약이나 이런 건 잘 하고 계시지만 네. 적금을 일단 만기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셨죠? 적금 만기 한 3개월 남은 것 3개월? 같아요. 그거는 끝나고 만기면 좀 분할해서 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 처음에 하는 것부터 조금 분산해서 하거나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머니박스나 이런 거 이자율 조금 더 주는 네. 거 이런 거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준비해